자, 오늘 아침에 들려왔던 정말 짜증나는 소식. 공수처가 야, 우리는 윤석열 체포 못하겠어. 경찰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거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상황이 이 시간까지는 정리가 좀 됐어요. 그래서 다시 사실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만 참, 야, 공수처의 그 무능함. 그 지난주에 윤석열 체포 무산됐을 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새끼들 압도적인 전력으로 그쪽 200명이면 400명 쏟아 부어야 된다 했는데 실제로 거기 200명 지키고 있는데 100명 들어가서 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서울의 봄 같은 데 보면은 서로 총겨누고 막 이러잖아요. 사실 저쪽에서 못 쏴요. 그럼요. 왜냐면 쏘는 순간 완전 개전과자 돼버리잖아. 언젠간 진압되거든요.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그럼 그 상황에서 왜 있잖아. 아, 저놈이 나한테 총을 쏠 것 같은데? 그럼 쫄아가지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진짜 총 들어있는지 한번 보자라고 같이 총을 겨누면서 합법을 갖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이 윤석열을 체포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게 안 됐다는 것이 지금 이 사태의 핵심인데 어쨌건 오늘 공수처가 처음에는 그랬죠. 윤석열 체포를 경찰에 넘기고 수사는 우리가 하겠다.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이미 공조본이 만들어졌을 때 공수처한테 그런 기능을 주고 경찰이 그걸 서브하게끔 돼 있었던 거잖아요. 이게 이제 개 말장난인데 제가 앞에다 개를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개의 말장난인데 그러니까 일임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엔 81조에 구속영장을 집행할 때는 사법경찰 관리가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200조 6에 보면 체포영장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을 해요. 그래서 그 사법경찰한테 이거를 맡기는 게 위법한 게 아니에요. 가능해요. 적법해요. 근데 문제는 검사의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표현을 일임이라고 표현을 해버리면 이게 지위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나는 지휘권을 아예 행사를 안 할 테니까 니들이 알아서 하라는 건지 하는데 경찰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러니까 굳은 일을 우리 보고 다 하고 맛있는 건 니들이 다 따먹겠다는 거 아니야. 딱 이렇게 받아들여질 상황이잖아요. 정말로 이 공수처 검사들이 생각한 것처럼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나중에 경찰이 들어가가지고 만약 이런 사태가 일어나주면 경찰 입장에서는 백은 봐주는 사람들 없이 우리가 너한테 다 맡겼는데 너가 일을 다 망쳤구나 해가지고 책임만 다 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좀 뭐라 해야 될까 불합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일임이냐 지휘 감독을 하냐 안 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오전 내내 투닥투닥 한 거예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나중에 그러면 그냥 우리가 지휘하는 걸로 하고 니들이 실행은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법적인 문제를 이렇게 살짝 벗어난 건데 정말 보고 있으면 제가 공수처법이 우리나라에 처음 통과됐을 때 제가 새날에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공수처가 처음 통과되면 우리 기대와는 달리 움직일 때가 많을 거라고. 뒤통수 잡을 일도 여러 번 있을 거고 공수처는 새로운 기관이 대한민국이나 사회에 인티그레이션이 되는 데는 시간과 돈과 인력이 필요할 거라고. 근데 안타깝게도 2025년 지금 대한민국이 맞닥뜨리고 있는데 이 상황은 니네들의 무능을 이것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나중에 잘하겠지 하고 봐줄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에요. 국가 비상사태란 말이야. 근데 지금 이렇게 중요한 상황에서 온 국민들의 기대를 받고 있던 공수처가 이 삽질을 해버리면 진짜 아니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시간 벌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그러니까 받는 이러다가 거잖아요. 일주일이 가버렸죠. 그러니까요. 땡 같은 네. 돈이. 그러니까 돈이. 저는 오늘 이번 주부터는 윤석열을 반란군이라고 표현합니다. 실제로 진치 반란군이죠. 반란군이잖아요. 반란군이에요. 근데 그 반란군 처음에 1차로 들어갔을 때 그런 보도가 하나 나왔어요.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될까 두려웠다라고 하는 경호처 직원의 이야기가 보도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성을 갖고 있는 공수처와 경찰이 들어가서 비켜라고 하고 체포 끌어내고 할 때 야 권총 차고 있다고 쫄아서 가는 새끼가 무슨 공수처입니까? 근데 그러다가 시간을 야 주말에는 좀 어떻게 하지 않을까 했는데 월요일 아침 돼가지고 야, 우리 못하겠는데? 물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긴 했어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공수처가 받은 그 체포영장을 경찰이 집행하는 게 불법 소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다고. 그럴 수도 있다. 지금 그 문제는 공수처 공문이 뭐 일임하겠다 이런 식으로 와버리면 아니 지휘는 분명히 검사가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안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 같은 법조인들 속을 바각바각 긁는 게 대통령실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불법적인 뭐 경찰에 뭐 하청 주는 거냐 외주 주는 맞아. 거냐 이딴 식으로 아니. 대한민국에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고 잡혀가는데 당신 수사권 있어? 하고 잡혀가 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제 변호사 수임료가 2배나 올라갈 겁니다. 아니 근데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언론들이 그대로 받아주고 있어. 근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다른 면에서 한번 봐봐야 돼. 윤석열이는 어리버리하고 일 못할 애들만 다 어떤 자리에 임명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가 나만 돋보이고 싶어 이런 인사를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공수처장에 판사 출신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저쪽에 조롱거리밖에 더 됐습니까? 수사 경험도 없는 자가. 그 이야기 하려고 깜빡했네. 이게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단어 선택을 진짜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단어 선택을 해놓은 거야. 일임한다 이런 단어들 선택을 해가지고. 일부러? 아니 일부러는 아니고 그냥 직업적인 본능 같은 걸 거예요. 아무튼 정말 이거 보고 있으면서 속이 뒤집어져서 진짜. 예. 근데 오늘 나왔던 것 중에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경호처가 일반 사병을 동원했다 이 이야기. 저게 뭐냐면요. 용병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장교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만 했다고 했는데 일반 병사들까지 동원했다는 게 확인됐다 이런 얘기예요. 저 55경비단이라고 소방사에 윤석열 외곽지키는 그 부대에 일반 병사들이 동원됐다. 왜 그 일반 병사들 군대 보내가지고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다 뭐 직업군인들만 투입했다 그랬는데 다 거짓말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복무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휘 체계에 저항하기도 힘들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국방 의무를 다하러 온 애들 중에 특별히 그 저기 뭐야 부동시하고 버거시병 없는 애들. 이런 애들 지금 착출해가지고 얘네들 전과자 만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 군대 부모들 모여있는 카페에서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럴만 하잖아요. 내 아들 군대 보내놨더니 전과자나 내란 가담자를 만들고 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반란군 수개가 저는 관저에 없다고 지금도 확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을 체포를 방해한 게 아니라 윤석열이 관저에 없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나는 버텼다고 보는 건데 오늘 중요한 얘기 나왔죠. 경호처가 김건희 라인으로 채워져 있는데 이자들이 경찰을 체포하려고 케이블 타이 이 새끼들은 막 케이블 타이 아주 와 짜증나네. 계엄군도 케이블 타이인데 케이블 타이 그 이런 실탄까지 지급했다 이런 얘기로. 이거는 내란이죠. 이거는 내전을 획책하는 거고 공무집행 방해, 특수공무집행 방해를 넘어서 이거는 특수체포 감금이라 해서 또 있어요. 특수체포 감금에 착수에 이른 거기 때문에 특수체포 감금의 미수죄로 처벌될 사항이에요. 이거는 또 별도로. 앞에 있었던 특수공무집행 방해와는 별도의 또 하나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경호처장이라는 자가 얘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사형이야.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야 얘도. 그러다 보니까 잃을 것도 없고 자기 살자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 갈아 넣고 있는 거죠. 어떤 새끼랑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게 그럼 김건희 라인이라고까지 밝혀졌는데 그러면 김건희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을 거냐. 아니, 저는 솔직히 김건희 라인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지금. 아니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김건희 라인 한 30마리 정도 모여있더만. 다 쳐버려야 되는데 파이채로. 똥파리들 진짜. 아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계엄 관련해서 자기 남편 체포까지도 사실 김건희 라인이 움직이고 있다. 못하게 막는 거 말입니다. 아 열받네요. 어제 그 윤석열에 대한 진상조사단에서 긴급 기자회견 했었죠. 이제 이런 얘기라 박종준 경호처장이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을 발포하라. 미친 거죠. 그리고 박 처장을 필두로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광적으로 직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경호처가 추가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대비해 관저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완전 무장한 대테러팀을 투입할 계획을 세우는 등 극렬 저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가 살수차 확보도 추진했지만 경찰이 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산됐다. 이번에 보니까
관저로요 생수하고 라면까지 들어갔어요. 장기전 들어가는가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포탄 쓰고 안 되면 실탄도 발표하다 이거 공포탄 쓰라는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바로 실탄이지. 왜냐하면 경호처에 공포탄이 없을 거예요. 어. 아니 경호처에서 유인 경호하는데 암살 직전에 시도해서 공포탄 한 방 빵 쏘고 그다음 쏴요? 그 자동화기들은 공포탄을 쏘면 작동을 안 해요. 한 방 빵 나간 다음에 다시 릴로딩이 안 돼요. 그러면 빵 쏘고 손으로 릴로딩 한 다음에 빵 쏘고 손으로 릴로딩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호처에 정말로 공포탄이 있어가지고 공포탄을 쓰라고 했을까? 아니면 실제 이런 명령이 있었어도 저는 면피용 명령이라고 봐요. 아. 내가 공포탄 쏘있지 언제 실탄 쏘있냐.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금방 영어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개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여기까지 어마어마한 영어로 만들어질 만한 소재들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한남동에 반란군 진지가 지금 구축된 거죠. 그 경호처 관련해서는요. 지난주 박선원 의원이 했던 인터뷰를 보시면 경호처 내 분위기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경호본부장 이 자들이 김건희 라인이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실제로 박종준보다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하고 이광호 경호본부장이 그걸 주도해버리면 정치인 출신 박종준이는 따라가서 지금 허수아비 노릇만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철조망 쳤죠 이번에. 관저 진입 도로 주변에 철조망 설치하고 차벽 만들고 그러니까 반란군 진지 그냥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들어와 있고요. 관저에 저런 철조망이 저렇게 급작스럽게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없죠. 유명한 농성전인데 농성전인데 철조망이야 바로 설치 가능하죠. 뭐 철조망 설치하는 게 얼마나 걸리겠어요. 근데 비용은 사실 철조망을 설치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요. 이거는 대외적 작전용이 아니라 대내적용이라고 봐요. 실제로 경찰이 특공대가 됐건 뭐가 됐건 투입이 될 때 철조망 따위는 아무 역할도 못해요. 심리적인 중압감을 주는 거 이상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도 저는 철조망을 쳤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철조망 이거 끊는데 니퍼 안 하면 돼요.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밤에 뭐 특수부대가 몰래 들어갈 때 야 저기 철조망 있다 안 걸리게 조심 있다 해야 되지만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갈 때 철조망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경찰 장갑차로 한번 밀어버리면 끝나는 거지.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저번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차로 가로막으니까 산길로 갔단 말이에요. 거기다 친 거야. 그렇죠. 근데 실제로 만약에 거기다 쳤어도 경찰 공무원들이 내가 공권력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거 철조망이 귀찮아. 이 정도의 의미지. 그 이상도 이하도 의미가 아니지만 내부에 고립되어 있는 경호처 직원들한테는 굉장히 위압감을 주게 될 거예요. 니들 못 나가는 용인가? 오히려? 근데 실제로 오늘 나온 메시지 보니까 경찰이 경호처장을 압박을 제대로 하더만 공수처는 못하는 거. 너 이제 진짜로 저번에 공수처가 나오라 그랬었잖아요. 근데 못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오늘 또 나왔고요. 문제는 박종준이가 사실상 계엄 공범이라는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박종준은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에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안가로 데려왔다는 의혹. 아니 생각해보면 윤석열이가 그거 있죠. 계엄을 하는데 경호처장이 관련이 안 돼 있을 수 있나요? 두 번째, 김봉식 서울청장에게 비화폰을 전달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비상계엄과 관련해 연락하도록 협조했다는 의혹이 이 박종준의 혐의야. 근데 이 새끼가 이 상황에서 윤석열이 따이면 체포되면 자기도 처벌받을 게 두려우니까 이렇게 나서고 있다는 거죠. 근데 종준아 안 따여도 처벌은 받아. 근데 그 삼청동 안가 주위에 차량 행렬이 지나가는 게 이제 CCTV에 잡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삼청동 안가에서 모였던 시간은 사실상 5분에서 10분 정도로 굉장히 짧지만 계엄 2시간에서 3시간 전에 그 안가에 모였던 사람들 명단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저 행렬 안에는 박종준이 포함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는 거죠. 근데 행렬을 유도했겠죠. 박종준도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럼 공무원은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는 거잖아요. 탄핵할 수 있죠. 공무원은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할 수 있죠. 탄핵해야 되고 그 공수처 아니죠 경호처도 해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경호처 해체에 관해서 이제 법률적으로 다루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지금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 공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지.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예. 숨기는 자 범인이다. 그렇죠. 자, 근데 저 체포영장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 불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이런 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자기들한테 유리한 판결 나오면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고 법원이 뭔가를 해서 지들한테 안 맞으면은 저거 불법이라고 그러고 이 지랄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다른 것도 아니고 전 검찰총장 출신이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법원의 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투는 건 부적법하다. 아니 왜 다른 것도 아니고 구속영장도 아니고 체포영장을 요거를 뭐 이거 잘못된 뭐 영장 발부니까 그게 가능해요? 아니 이런 절차 자체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니 이미 영장 발부가 됐는데 그걸 어떻게 이렇게 판단을 그러니까 하냐. 일반적인 행정 절차에는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고 하는 과정이 있고 체포는요. 구속이나 체포는 적부심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체포를 당한 뒤에 이게 적절했는지 아닌지를 보는 절차가 있어요. 체포 적부심이라고 해서. 근데 이건 체포된 뒤에 하는 절차지 체포 영장이 나왔는데 이 영장의 집행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한 이런 절차 자체가 없으니까 법원에서 그런 절차가 없다. 닥쳐라 한 거고 그리고 이게 되게 웃긴 부분인데 사람들이 지적을 잘 안 하는데 그러면 각하를 한 게 아니고 왜 기각을 했을까? 이게 저는 재밌는 포인트라고 봐요. 법조인으로서. 왜냐하면 체포 적부심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런 절차를 하니까 절차 자체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이의 신청 자체를 체포 적부심으로 선회해 준 것 같아요. 어찌 됐건 간에 체포 영장에 대한 이의가 들어오고 거기에 대한 이의 방법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거를 간이 기각이라 그러거든요. 간이 기각이라 그러는데 적부심 신청이 들어오면 심리를 한번 해야 돼요. 당사자 불러와 놓고 야 너 이거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심리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법원이 심리 없이 기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경우냐. 재판이나 수사를 늘리려는 게 명백할 때. 아 그걸 읽었구나 법원에서. 너무너무 명백하고 아니 이걸 가지고 왜 싸우냐. 이거는 시간을 연장하려는 게 너무 명백하다. 이런 꼼수성 적부심이다 했을 때는 간이 기각이라 심리 안 하고 그냥 기각을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거 이틀 만에 기각해버렸죠. 심리 없이 기각했거든요. 법원에서 봤을 때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이거예요. 아니 그렇게 되면은 일반 체포 대상인 일반 국민들이 다 똑같은 수법 선언할 수 그렇죠. 있거든. 체포는 긴급 상황에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형사소송법 제 110조 11조 적용 예외 문구도 입법권 침해 아니다. 이건 뭐냐면은 윤석열을 들어가서 찾으려면 압수수색 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 관저가 보안 대상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를 만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다 기각당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지금 사실 오늘까지가 이제 체포영장 기한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어요.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 이거는 뭐 지난 주말에 계속 흘러나왔던 거죠. 구속영장이 더 간단하다 아니죠 더 세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문제는요. 그럼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면 구속적부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거잖아요. 나와야 지금 그 이야기까지 나왔어. 윤석열이가 구속적부심 나왔을 때 바로 체포할 수도 있다.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나올 거란 말이야. 그다음에 발부받은 체포영장 시한 연장 가능성 이게 조금 더 지금 더 현실적입니다. 아마 이제 경찰과 공수처가 다시 이거 연장 아니면은 아직 방법이 남아 있긴 하죠. 오늘 들어가는 방법도 있긴 하죠. 이 시각 현재. 그다음에 이런 측면도 있어. 어차피 윤석열이를 조사해가지고 검찰로 넘길 거잖아요. 기소하는 건 검찰의 몫이니까. 조사 없이 검찰로 넘기는 방안인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2번 발부받은 체포영장 시한 연장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네요. 연장은 대부분 체포를 못하면 대부분 연장해줘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우에 체포영장이 기한이 뭐 예를 들어서 2025년 1월 6일부터 체포될 때까지 이렇게 와요. 네. 체포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나와요. 왜냐하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딸 때까지. 그렇죠. 딸 때까지. 아니 이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도 수배 가능하잖아. 그럼요. 아니 그러니까 뭐 수배까지는 안 하겠죠. 어디 있는지 일단은 확인이 된다고 하니까 걔네들 말로는.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영장을 이렇게 보통 이렇게 체포영장 연장하고 뭐 이런 게 실무상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뭐 어디 뭐 텔레그램 방에서 이상한 N번방 만들고 이런 애들이나 그런 짓거리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오늘 나온 그 경찰의 발표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윤석열 소재 파악이 완료됐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윤석열이 저번에 그 1차로 체포영장 집행했을 때 옆에 있는 합참의장 공간으로 튀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뭐 마이바흐 뭐 요거는 대통령만 타는 차라고. 네네. 그 두 대가 나갔다 그런 이야기가 네. 있었는데 아니, 그 안에 상목이가 있었단 말도 있어요. 그 오늘 이제 이따가 나올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국민의힘 30명이 갔잖아요. 그 관저 안에까지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러면 푸나님 말씀대로면 들어가서 마치 윤석열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페이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날 정보방에 난 그렇게 썼어요. 뭐냐면 저게 페이크일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관저에 없는 걸 들키지 않기 위해서 결사항전하는 모습 보였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아직까지 바뀌지 않은 생각. 네, 모든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생각해야죠. 일단은 제 생각에는 밖에 나가 있으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개인적으로 잡기 편해서? 잡기도 편하고 그게 더 편하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박살내보기도 편하죠. 완전히 만약에 그게 확인되잖아요. 윤석열이는 사실상 대통령 지위를 잃는다고 봐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그게 확인되잖아요. 아마 아스팔트 우파들도 버릴 거예요. 아스팔트 우파들은요 다른 거 다 용서해도요 간지 떨어지면 용서 못해요. 에이, 그 사람들이 간지가 어딨어. 자, 근데 사실 검찰에서도 부끄럽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이제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재명 민주당이 하는 거는 막 2+, 자기들 게시판에다가 엄청 반발하는 놈들이 아직 윤석열 비판한다는 기사가 없잖아요. 문제는 검찰 내에서는 정말 부끄럽다는 이야기가 정말 수도 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아는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제가 직접 확인 안 한 게 아니라 사실인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2+에 굉장히 비판하는 글이 몇 개가 올라왔었대요. 근데 언론이 놀랍도록 조용하더래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여전히. 아니, 근데 저는 이렇게 검찰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지금까지 윤석열이 했던 모든 수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 뒤져봐야 된다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냐면 윤석열이 했던 모든 수사에 다시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기까지 했던 모든 것에 이렇게 무법자식으로 아나무인식으로 하는 거 보면은 그동안 검찰 내에서 조작이나 비리, 뇌물, 권력 남용 이런 것들 숱하게 나오지 않았을까. 이 사람이 유죄를 어떻게 받았는가 우리 힌트가 나오잖아요. 북한군 군복. 그러니까 그런 얼마나 식으로 조작 많이 수사를 했을까. 해가지고 이 무식하고 무지한 놈이 유능한 검사가 됐었던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 그 부분은 정말로 나중에 한번 뒤져봐야 될 것 같고 정말 한동훈이 했던 말 그대로 돌려주면 돼요. 그런 이야기 판사 앞에 가서. 네. 자, 근데 그 공수처가 체포영장 2차 집행 안 하는 이유가 눈이 와서라고 했잖아요. 네. 이런 개새끼 진짜. 그 말에 진짜 가만히 있어봐. 빡쳤죠. 내가 뭘로 한번 주고 이 새끼 차라리 나한테 줘 이 새끼야. 이 새끼들 진짜. 근데 인간 키스에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키스에서 초콜릿처럼 저 은박 두르고 있었던 거잖아요. 일반 국민은 저러고 있는데 공수처가 지금 눈 오는 걸 핑계로 일기가 안 좋아서 그래서 더 욕을 많이 먹었고 히말라야 가냐 이 새끼야? 그래서 더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게 촉발을 시켰죠. 저 사진 보고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감동하고 눈물이 났을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제가 깔때기 살짝 꼽자면 저거 서바이벌 블랭켓이라고 하거든요. 저거를 집회 현장에 처음 도입한 게 2008년이 저였습니다. 광우병 집회 때요? 아, 근데 너무 정말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진짜 또 폭설에다가 추웠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낙담을 하고 계시지 마시되 분노는 표출을 하십시오. 뭐냐면 이럴수록 보수의 괴물은 빨라집니다. 그럼요. 아, 분노해야죠. 그러니까 분노는 겉으로 하시되 속으로는 박치세요. 어차피 이거 언젠간 잡혀요. 어느 날 갑자기 법을 무시하고 경찰이 뭐 검찰이 돌변해가지고 윤석열을 도와줄 방법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해외 동포들도 굉장히 걱정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프랑스나 독일이나 영국 같은 있는 교민들 입장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 안 되거든요. 그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가 만약에 이 짓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진짜 솔직히 너무 쪽팔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교민들이 모여서 이렇게 집회하는 마음이 너무 이해가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에 이런 이야기 했을 때 니네 뭐 마샬로우 계엄 선포했다며? 크크크크크 이래요 반응이. 그리고 마샬로가 개헌법이 우리나라 개헌법이 좀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번역을 하다 보니까 마샬로라고밖에 안 되는데 걔네들은 그것만 갖고도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 마샬로라는 걸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 마샬로가 있다고 해도 대부분 재산권에 관한 제약을 가능할 뿐이지 무슨 표현의 자유나 사법권을 침해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 어느 나라 개헌법에도 그런 거 없어요. 아예 이해를 못합니다. 아예 이해를 못해요. 아니 전쟁이 났는데 왜 국민의 자유를 제약해? 아니 국민의 자유를 지켜주겠다고 전쟁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자유를 제약해 국가가 나서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일부 군수 물자 징발 같은 목적으로 마샬로 같은 걸 하는 거지. 우리나라 마샬로가 정말 문제가 심각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저는 제일 부끄러운 게 뭐냐면 해외 외신들에서 쟤네들 왜 성조기를 그러게. 아, 씨발, 진짜. 미국도 지금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인데,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뭐 그런 이야기도 있더만. 뭐 트럼프가 윤석열하고 좀 비슷한 죄를 지어가지고, 윤석열을 사면해준다는 이 내피셜은 도대체 뭐야. 트럼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아무리 우수한 민족이라고 해도 3%의 정신병자들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일단 반란군 수계. 지금 동안이든 쥐지 뭐 어떻게 됐구만. 그죠? 동아이든 지죠.